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하십니까? 오늘은 줌 많이 되는 제품으로 네. 사진 영상 비교 한번 해드리려고요. 이거 무슨 제품입니까? 니콘에서 P950, P1000이거든요. 어, 근데 요즘에 P1000이 재고 물량이 없어서 네. 요거보다는 좀 쉽게 구입하실 수 있는 P950. 네, 요걸로 줌 기능은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P950이 83배 줌이고 요게 125배 줌이거든요. P1000이. 지금 P1000이 125배 줌. 네, 요게 123배 줌. 83배 줌. 83배 줌. P950이 83배 줌. 4K는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환산하자면 2000mm가 되는 거고 얘는 환산하자면 3000mm가 되네요. 네. 근데 P1000이랑 P950으로 네. 어느 학부모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네. P950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셨대요. 스트리밍을. 네, 영상으로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 사진 찍는 카메라 아닙니까? 영상이 근데 4K가 되고 뭐 FHD가 되니까 그걸 기능이 이제 있으니까. 이게 직접 만져보시지 않다 보니까 네. 그 영상 찍다 보면은 A4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캠코더 같은 경우는 반응 속도 없이 그냥 바로바로 초점 잡아주거든요. 네. 그 줌이 움직이면서도 바로 확대가 되면서도 초점을 잡아주잖아요. 근데 하이엔드 카메라는 사실 요거는 P950은 제가 봤을 때 영상은 주기능이 아니거든요. 사진이 주기능이라고 봐야죠. 근데 사진이 주기능인데 이거 어느 분들이 많이 쓰시냐면 탐조용 새를 찍는 그리고 분들. 달 사진 찍으시는 분들. 줌이 많이 되니까. 네, 그리고 야경 촬영도 하신다고 하신 분이 있으셨는데 야경 촬영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야경 촬영할 때는 노이즈 되게 심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 스펙상으로 ISO 감도가 6400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조금 그러면 범위가 좀 작네요. 네. 근데 거기다가 또 가변 조리개니까 줌까지 당기면은 야간 촬영은 아예 안 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센서가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거죠. 쉽게 장점이 줌이 많이 된다. 끝? 네, 줌이 많이 끝. 줌이 많이 된다. 그리고 뭐 쉽게 뭐 외형상으로 있어 보인다. 좀 있어 보이거든요. 좀 묵직해 보이고 그래서 있어 보인다.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뭐 카메라를 배우시는 분들도 P950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용도가 딱 정해져 있지 않는 이상은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뭐 탐조용이나 아니면은 뭐 어디 자연 풍경을 줌을 쫙 당겨갖고 찍으신다든가 그거 아니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그럼 오늘 요 P950 모델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그 영상 느낌 한번 네. 독자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캠코더는 요거 G70인데요. 이거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요걸로 제가 야외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P950이랑 G70이랑 동영상도 비교를 해보고 근데 사진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800만 화소대이기 때문에 캠코더는 800만 화소니까 사진에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영상에서는 그래도 P950보다는 훨씬 더 잘 되죠. 그리고 광학줌이 그 HF G70은 광학줌이 20배 줌이고 이게 83배 줌이잖아요. 거의 4배 정도 줌이 더 많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줌이 많이 된다고 좋은 카메라가 아니거든요. 그걸 한번 보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 말씀들 하세요. 그러니까 뭐 미러리스 렌즈나 이렇게 렌즈 교환식에 70에 300 렌즈나 아니면 100에 400 이런 렌즈가 더 고급 렌즈, 줌이 많이 되면 고급 렌즈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풀프레임에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1635, 2470, 2405, 70에 200 그리고 뭐 104 렌즈. 근데 물론 RF 렌즈로 캐논에서 104 렌즈 보급형이 나오긴 했지만 근데 그거는 용도별로 딱딱딱딱 나눠지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보신다면 줌이 많이 된다고 얘가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줌이 많이 된다고 그러면은 풀프레임 70에 200보다 더 비싸야죠. 그게 맞지.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제품의 장점은 줌이 많이 된다. 그래서 저는 P1000을 하고 싶은데 P1000이 별로 지금 계속 입고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테스트를 하면서 24년 2월 시리얼이네요. 오픈을 할 거예요. 오픈을 하면 뭐다? 중고다. 그쵸, 중고죠. 그렇죠. 오픈을 하는 순간 C를 뜯는 순간 중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격하게는 배터리 집어넣고 세팅하면 그건 뭐 100% 중고죠. 근데 이 제품은 나중에 전시품으로 해갖고 테스트 모델로 해갖고 가격 할인 조금 해서 팔면 되니까요. 근데 피처는 그렇게도 못해요. 아, 죄송한데 진짜 매물이 없구나. 물건들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네네. 저희 채널에 첫 니콘 아닙니까? 니콘 그렇네요. 제가 한 5년 전에 니콘 D5를 마지막으로 썼었는데 근데 되게 좋았어요. 좋았는데 문제는 너무 컸어요. 크구나. 문제는 크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죠. 안 쓰게 돼요. 그리고 세팅하는 것도 제가 잠깐 알려드릴게요. 네. 이건 저희 테스트용 배터리인데요. 기존의 하이엔드 카메라보다는 배터리 용량이 좀 커지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P90이랑 P1000이랑 EL20이라는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배터리 하나도 시간은 꽤 많이 길어졌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새 제품은 전원을 켜셨을 때 이 표시가 먼저 나와요. 언어 설정 표시구나. 네네네. 물론 나중에 한국말로 설정한 다음에 메뉴상에서 언어 설정을 바꿀 수는 있죠, 당연히. 근데 시간대 날짜 설정하라고 나와요. 네. 그러면은 도쿄 서울 나오네요. 도쿄 서울 있고 연어리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죠. 2020 01 01 0000 이게 새 제품이어야 볼 수 있는 화면인 네네.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OK를 해볼게요. 네. 그럼 카운터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시간 날짜 제가 안 맞췄잖아요. 네. 근데 카운터는 올라가요. 물론 나중에 메뉴상에서 시간 날짜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보시면 메뉴 여기서 그렇죠. 설정 해제가 있어요. 또 설정 해제가 있는데 설정 해제하고 전원 껐다 켜도 네, 안 나오죠. 세팅 아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화면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다시 설정 해제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전원 껐다 다시 켜고요. 네. 아까 언어 설정하라고 나오고 뭐 시간 날짜 설정하라고 나오고 그 표시 안 나오죠. 그리고 이 제품은 보통 촬영을 할 때 제가 보니까 줌을 당기면 당길수록 AF 속도가 좀 버벅거리면서 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보다는 저는 프로그램 오토 추천드리거든요. 네. 프로그램 오토에다 맞추시고 화질은 당연히 파인에다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제품은 화소가 1600만 화소예요. 그러니까 P1000이나 P90이나 화소는 1600만 화소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얼굴보다는 ISO 감도 자동으로 했을 때 1600이거든요. 근데 100에서 6400까지. 네, 근데 6400은 노이즈 끼는 거는 조금 감안하셔야 돼요. 그 센서가 작다 보니까 생각보다 노이즈가 조금 심해요. 근데 야외에서 햇빛 쨍쨍한 날 찍으면은 센서 작아도 삼각대 고정만 잘 하시면 이게 물론 광학식 손떨림 방지는 되지만 제가 조금 이따 나가서 비교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AF 영역 선택에서 피사체 검출 AF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헤맬 수 있어요. 지가 헤매요. 네. 초점을 못 잡아주고 자기가 계속 헤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보다는 저는 수동 표준에다 이게 더 빨리 잡아주더라고요.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는. 그리고 OK 누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다 그냥 OK 눌러버리면 돼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새 사진 기준으로 하면은 피사체를 정 가운데에다 맞추잖아요. 그렇죠. 그쵸. 정 가운데에다 맞추니까 아예 딱 고정으로 해놓는 거죠. 이러면 그나마 조금 초점을 빨리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싱글 연속 AFF요. 근데 아까 조금 이따 제가 영상 캠코더랑 비교해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상에서 AF 모드가
싱글 AF로 해놓으면 안 되죠. 그러면 초점 못 잡아주고 지가 막 헤매니까요. 근데 이거를 연속으로 할 거예요. 근데 연속으로 잡아주는데 그 반응 속도가 캠코더랑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스펙만 보시고 줌이 83배니까 뭐 사실 이 정도 거리면 굉장히 먼 거리까지 찍으실 수 있는데 연속 초점도 되니까 당연히 초점도 빨리 잡아줄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구입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못 잡아줘요. 동영상에서는. 근데 사진에서는 반셔터 잡으면 띠릭띠릭 하면서 바로바로 초점 잡아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일단 외부로 나가서 찍는 걸로 하죠. 대표님. 네. 요 대표님. P950 모델은 네. P950 모델은 블루투스나 잘 와이파이 돼요. 연결 같은 거 되니까 스마트폰 얘는 스냅브릿지 어플 장착, 잘 돼요? 그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그거 돼요. 자동 전송 기능도 되거든요. 요즘에 웬만한 카메라들은 블루투스 와이파이 다 돼요. 그러니까 블루투스는 자동 전송, 바로바로 찍자마자 네. 전원을 꺼놔도 배터리만 빼지 않으면 전원을 꺼놔도 자동 전송. 그러니까 그 범위가 8m에서 맞아, 10m라고 하거든요. 그 범위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전송돼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겠죠. 굳이 근데 그게 나중에 한 막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500장 1000장 찍어 놓고 전송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정리하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차라리 와이파이로 해가지고 재생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진만 다운로드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냥 보정 같은 거 보고 막 하면 네네네. 그다음에 보정 그리고 같은 거 보고 하면 스마트폰으로 되니까. 다운로드가 되면 그 실제 화소로 다운로드로 또 할 수 있지만 원래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된다는 용도는 그 SNS 용도로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기본 설정이 200만 화소에서 300만 화소로 다운로드가 돼요. 근데 이제 어플상에서 실제 화소로 다운로드 되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용량을 많이 차지하겠죠? 나가야 되겠다. 네. 일단 가시고 여기서 감독님 저기까지 거리가 얼마 될까요? 천주교회당까지 1km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아이씨. 거리 측정기가 없어서 1km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요거 중 한번 잡아 보시죠. 어디 보자. 지금 24mm부터 네, 표시 나오거든요. 24mm부터 시작이에요. 네. 시작했을 때 네. 와, 많이 되긴 네. 한다. 여기까지 2000mm까지가 광학줌이에요. 아, 여기까지 광학. 네. 근데 지금 삼각대 거치해 놓은 거예요. 네. 삼각대 거치해 놓을게요. 네, 거치해 놓고 잠갔죠. 고정. 네. 근데 얘가 유압식이니까 그나마 진짜 딱 고정돼요. 네. 근데 일반 삼각대 하면은 이 손잡이로 고정 딱 하죠. 줌 당긴 상태에서 네. 손 놓으면 밑으로 쑥 떨어져요. 무거워서 그런가?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이 카메라가 여기서 1cm 움직이면요 저기서 몇 미터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네, 그렇죠. 맞죠. 네네. 줌 기능은 뭐 훌륭하네요. 달 떴나? 달 안 보인다. 네. 렌즈 2000mm까지 당겼을 때 네, f6.3까지 떨어지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영상 찍어 볼게요. 영상 아까 제가 FHD 60프레임으로 잡았거든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영상 찍을게요. 영상 찍고, 근데 영상은 지금 28분 뭐 59초라고 표시 나오는데, 그러니까 쉽게 29분하고 스톱, 29분하고 스톱이에요. 한번 런타임이 그렇다는 네네네. 얘기구나. 움직이는 피사체 있으면 딱 좋은데. 이렇게 해서 네, 가까운 피사체 찍을 때 포커스를 빨리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캠코더만큼 예민하게 잡아주진 않아요. 그리고 결핵이 왜 나와? 그렇죠. 핀 놓치죠. 근데 네네. 그렇네. 다시 잡았다. 네, 버벅거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피사체가 만약에 역동적이라고 그러면은 더 잡아주기 힘들죠. 그렇죠. 네, 뭐 새 같은 거는 바로바로 움직이니까. 근데 이게 추적 기능이 있어요. 근데 추적 기능이 있는데 그렇게 예민하지가 않아요. 근데 줌 기능은 63 빌딩 한번 찍어볼까요? 우선 빌딩 저기 오, 안테나 잡힌다. 그쵸, 핀 놓치죠. 놓쳤다. 네, 그리고 다시 잡고. 한번 그리고- 뒤로 한번 쭉 빼주십시오. 네. 좀 쭉. 삼각대 장착해놨잖아요. 지금 유압식 삼각대 장착하고, 물론 제가 잠가 놓지는 않았지만은 되게 파르르 흔들려요. 손떨림 방지가 돼 있다고 해도. 야, 근데 줌은 정말 많이 되긴 한다. 그렇죠. 잠그고, 줌 뒤로 다시 빼. 줌은 엄청 많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아까 매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탐조용, 달 사진 찍고. 근데 야경 촬영을 줌을 당겨서 하시기엔 좀 힘드실 거예요. 그 ISO. 그렇죠. 레인지가 ISO도 짧은데. 낮지만 네. 센서가 너무 작잖아요. 그리고 이거 스톱하고 그거 하나 있다. 지금 제가 영상 찍었죠. 지금 찍고 있어요. 네. 찍고 있는데 일시정지가 돼요. 잠깐만.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일시정지. 신기하네. 그쵸. 지금 스톱했어요. 네. 그 다음에 다시 OK 눌러요. 그럼 이어서 촬영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폴더가 두 개로 생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폴더 하나에 그게 다 영상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줌을 당기고, 줌을 당기고. 그렇죠.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요. 줌을 당기고 일시정지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뒤로 백 했어요. 바닥이 흔들리니까 사정없이 흔들리죠. 그렇네. 네. 다시 녹화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정지가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줌을 당기고, 그렇죠.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요. 줌을 당기고 다시 녹화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정지가 돼요. 근데 캠코더가 저도 솔직히 만져보지 않으면 잘 모르긴 하는데, 네. 얘네 G70이나 소니 AX43이나 이런 모델들이 일시정지 기능 없거든요. 요거 4K 아니다. FHD 60으로 FHD 60프레임으로 해놨고요. 녹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진 기능은 안 찍을게요. 사진은 너무 떨어지니까. 비교할 그 부분이 아니구나. 네. 그래서 영상 찍고요. 이게 광학줌이에요. 광학줌 20배. 반응 속도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이게 파워 전동 줌이에요. 천천히 누르면 천천히 움직이고, 꾹 누르면 빨리 움직이죠. 네네. 근데 이렇게 하다가 가까운 거리 찍을게요. 버벅거리는 거 없어요. 바로 초점 버스 잡아줘. 한 번만 찍으시면 안 됩니까? 버스? 버스요? 버스 어딨니? 어휴. 저 버스였구나. 이 버스요. 네. 그리고 지금 20배 끝까지 당긴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천주교회당 다시 찾을게요. 이렇게 해서 네, 바로 초점 잡아주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줌을 끝까지 당긴 상태에서 이 83배까지 당기니까 얘가 되게 좀 파르르 흔들리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캠코더는 그런 게 없어요. 되게 안정적이에요. 물론 우측 손떨림 방지가 돼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영상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이 전화 주셔서 이걸로 라이브로 스트리밍을 하신다고 그러셔서, 근데 시간도 안 맞으시고 이게 5핀 타입이에요. 5핀 타입에서 이게 보조 배터리 연결을 하면은 이게 충전이 되면서 아니면 배터리가 없어도 녹화되는 걸로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라이브 스트리밍 하시는 거는 사실 녹화 안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희망적으로 생각한 거죠. 실제는 안 그렇고. 될 것이다. 네, 될 것이다. 기술력에다 그렇죠. 맞춰줄 것이다. 그렇죠. 네. 아니 댓글도 그렇게 남기신 분 있으세요. 이거 보조 배터리를 충전되면서 가능하냐고. 근데 제가 이 캠코더 영상 찍으면서 보조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거에 대한 메리트를 많이 느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메리트 근데- 있죠. 분명히 메리트 있습니다. 근데 소니 AX43A나 AX700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파나소닉에서 X1500도 안 돼요. 근데 가능한 모델이 VX1이라는 모델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배터리가 VBT380이라고 대용량 배터리가 3시간 정도 찍는데 그 VX1 배터리가요. 그게 한 16만 몇천 원에 판매가 되더라고요. 아, 근데 그럴 거면은 그냥 2, 3만 원짜리 보조 배터리 쓰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래서 그 배터리 3시간짜리 구입하신다고 그러시길래 그냥 기존에 있던 보조 배터리 사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님 저 네. 요청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 캠코더로 아까처럼 네네. 63 빌딩 한 번만 쫙 한번 당겨주시겠습니까? 아, 63 한번, 빌딩이요? 네, 비교하기 좋을 것 같은데. 63배 1대1 바로 잡아주죠. 아, 근데 그런 게 확실히 있다. 이 P950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고 사진을 찍고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작동을 했어요. 네. 그리고 핀을 자꾸 안 놓치려고, 초점을 안 놓치려고 되게 애를 썼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하면 돼요. 그 차이입니다. 네. 버벅거림 없이 그냥 바로바로 잡아줘요. 시원시원하네요. 지금 해 떨어졌죠. 네, 해 거의 다 떨어졌어요. 네, 거의 다 네, 떨어졌어요. 해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은 물론 모니터 연결해서 봐야 되겠지만 괜찮네요. 그리고 지금 가까운 거리. 네. 어우, 그냥 바로바로 초점 잡네요. 그러니까 축구 영상, 야구 영상 찍으시는 분들은 이거 쓰시는 게 맞아요. 캠코더가. 영상은 캠코더가 맞다. 대표님, 네.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지금 저희가 밖에 나가서 네. 요 캠코더랑 이제 P950이랑 해가지고 비교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봤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새를 찍고 싶다, 뭐 달을 찍고 싶다, 탐조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 뭐 최상위 아니면 고급 기종 그 어나더 레벨 뭐 이런 그런 좋은 기종들은 또 어떤 카메라를 혹은 어떤 캠코더를 사용합니까? 그 탐조용으로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풀프레임 쓰시겠죠? 풀프레임 센스 큰 걸로. 네, 뭐 A7M4나 A7C2나 아니면 캐논에서 R6 마크 2 정도. 거기에다가 702-200 쓰시기도 하지만 그게 좀 부족하겠죠. 그럼 백사 렌즈도 쓰시는데 그거는 무대 영상 또 쓰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긴 하는데 새 사진 찍으시면 150에 600? 600 정도 써야 되는구나. 근데 그거는 취미를 벗어난 거 아닐까요? 아, 돈 많은 취미? 그 비쌉니까? 그렇게 하면? 비싸죠. 그렇게 하면 많이 비싸지죠. 아, 혹시 그러면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지금 이 P950 모델과 비교하면 가격 차이가 몇 배나 나는 겁니까? 대충? 10배 차이 나지 않을까요? 아, 그렇게 많이 합니까? 네, 그 정도 차이 나죠. 근데 그렇게 해서 판매해 본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취미생활로 탐조용으로 쓰시고 하시기에는 P90 나쁘지 않아요. 시작하실 때. 근데 이제 아까 저한테 이렇게 감독님이 질문하셨잖아요. G70이랑 요거 P950이랑 비교. 네. 사실 저는 근데 P950이랑 G70이랑 비교를 해드린 게 아니고요. 그냥 하이엔드 카메라에서 광학 줌이 많이 되는 카메라랑 그 캠코더랑 비교를 해드린 거죠. 굳이 모델은 이렇게 했지만 그냥 일반적인 모델이다 보니까. 근데 P950을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이 캐논에서 SX70이라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작거든요. 광학 줌은 65배 좀 지원되고, 근데 부피가 좀 작아요. 가볍기도. 네, 가볍기도 하죠. 근데 그게 초점은 조금 빠른 것 같기는 해요. 조금. 네, 조금.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조금 빠르긴 해요. 네. 그리고 배터리도 27이라는 배터리 들어갈 거예요. 27이었나 10이었나 하여튼 그래 둘 중에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배터리 시간도 기존 다른 모델 SX760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죠. 이거를 굳이 제가 비교를 해드린다 그러면 그 P950은 사진용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네. 용도가 탐조용. 음. 새 사진 찍으시고 달 사진 찍으시고 그렇게 하시기에는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기에는 괜찮고, 근데 만약에 영상을 주기능으로 쓰신다 그러면은 당연히 캠코더 라인으로 가는 게 낫다. 네, 네. 근데 그런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줌이 많이 되니까, 그리고 연속 AF도 되니까 뭐 캠코더 대용으로 쓸 거다,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살짝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영상을 한 10초, 20초 찍고 스톱하고 2, 30초 찍고 짧게 스톱하시고 편집 많이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네. 운동 경기 같은 경우는 경기 끝날 때까지 전반전, 후반전 해갖고 풀로 찍어야 되잖아요. 네. 중간에 스톱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때 핀 나가고 우리 아들이 저기서 막 뛰는데 저 전부 나가고 그러면 짜증나죠. 아, 그렇죠. 아니 기껏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좋은 장비 세팅해서 그래. 그렇죠. 좋은 영상물을 얻으려고 샀는데 얘가 헤매. 그러면 솔직히 좀 짜증나죠. 왜 샀나 그런 생각 들죠. 아, 댓글에 그런 거 있었다. 어제 댓글인가? 축구 영상 찍으시는데 R7에 18150 사셨대요. 18150. 너무 작지 않나 렌즈? 네, 18150을 네. 이제 어디 검색을 해보시고 구입을 하셨겠죠. 네. 근데 캠코더 살 걸? 그 댓글을 다신 분이 계셨어요. 이미 늦었죠, 이미. 네, 그래서 저보고 죄송하지만 중고 매입하냐고. 네. 저희는 중고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R7 같은 경우는 뭐 중고로 판매하고 하셔도 가격이 나오니까 하시고 캠코더로 갈아타시면 되지 않을까요? 확실히 저번 영상도 그렇고 이번 영상도 그렇고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사용 목적이 진짜 명확해야 돈 손해도 없고, 맞아요. 예, 맞는 모델을 내가 뭐 입문이면 입문, 전문가면 전문가, 맞는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네요. 확실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카메라랑 하이엔드 카메라 줌 많이 되는 P950. 네, 좀 아쉽기는 해요. P1000을 설명을 해드렸으면 더 좋은데, P1000이 생긴 스타일은 비슷한데 굉장히 커요. 렌즈 구경도 77mm거든요. 얘가 67mm고. 근데 P1000은 이 줌을 이렇게 줌을 이렇게 당기잖아요. 네. 근데 줌을 당기면 어느 정도냐면요. 메모리 안 들어가 있다. 메모리가 안 들어가 있으면 작동을 안 해요, 얘네는. 아, 진짜요? 그거 처음 알았어요. 네. 메모리 안 들어가 있으면은 켜지기는 하는데 줌이 안 돼요. 그거 신기하다. 근데 제가 줌을 당겨 볼게요. 줌이 두 군데 있어요. 이렇게도 당기셔도 되고 여기도 줌이 있습니다. 근데 줌을 끝까지 당겨도 무게 중심이 이쪽에 있거든요. 몸체에. 네. 근데 P1000은 안 그래요. 줌 당기잖아요. 무게 중심이 갑자기 앞으로 쏠려요. 아, 너무 렌즈 구경이 크고 무거우니까 앞으로 밀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남산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P1000으로. 네. 저희 주차장에서 남산을 찍은 적이 있는데, 이 삼각대 말고 조금 작은 삼각대를 하니까 손잡이 부분 꽉 조인 다음에 고정 딱 했거든요. 네. 남산의 안테나죠. 타워, N타워. 네, 맨 위에 안테나 있잖아요. 네. 안테나에다 맞췄는데 삼각대 고정하고 딱 놓으니까 밑으로 쭉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무게중심이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안 떨어지는데, 여기서 1, 2cm 떨어지면 거기서 한 10m, 20m 떨어질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렇죠. 줌이 네. 많이 125배 줌이 되니까. 네. 그래서 P1000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P1000이 재고들이 많이 없어서. P950은 어느 정도 이게 입고가 되는데요. 근데 P1000은 저희도 몇 대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개봉을 못했어요. 용기를 냈어야 되는데 용기를 못 냈어요. 개봉할 수 있는 용기? 네, 개봉하면 저거 뭐 전시품이나 중고로 팔아야죠. 뭐. 아, 근데 정신건강이 해롭습니다. 네. 근데 P90 같은 경우는 이런 건 전시품으로 해서 그냥 싸게 어느 정도 빼도 되니까요. 그럼 이렇게까지 요 하이엔드 카메라 좀 많이 되는 거, 그리고 캠코더 좀 같이 비교해서 촬영해 봤고, 오늘도 재밌게 여기 앞에서 나가서 좀 찍어 봤으니까 또 편집 열심히 해서 한번 또 독자님들이랑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